멋쟁이와 멋장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쟁이와 장이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는 장이를 붙인다. 예, 그렇지 않은 것은 쟁이를 붙인다라는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장이를 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쟁이를 쓴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멋은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멋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니다만, 어쨌든 멋이라는 게 멋 자체로 그렇게 또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멋쟁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멋장이는 아닙니다. 멋은 아직 기술이 아닙니다. 자, 미쟁이, 미장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미장이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벽을 보세요. 벽을 보시면 벽이 다 평평하잖아요. 그 평평한 거 누가 하셨을까요? 요거 저 미장이라는 분들이 요 시멘트 흙손에다가 시멘트 저기 모래하고 섞은 물하고 섞은 걸 이제 열심히 바르시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예, 평평하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 펴는 기술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대단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 하여간 그렇게 평평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미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개구쟁이, 개구장이. 자, 개구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개구는 기술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구쟁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고요. 자, 그러면 양복쟁이, 양복쟁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달라요. 양복쟁이 같은 경우는 양복을 멋있게 입은 사람을 좀 이렇게 비하하여 이르는 말, 그걸 양복쟁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맞춤 양복하는 그런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양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아요. 예, 그런데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 용법이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점 있죠? 점쟁이가 맞나요? 점장이가 맞나요? 점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요거 점쟁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기술도 좀 양성적인 그런 기술이어야지 좀 음성적인 기술은 기술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점쟁이가 맞고요. 자, 뭐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저기 점이라는 거 있죠? 예, 점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점은 저는 되도록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을 한번 이렇게 잘못 봤다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려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사실 날이 여러분에게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 평생에 이렇게 묶여버리고 뭐 40대 50대 보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살 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고 평생에 그 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도대체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점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성적인 기술만 그렇게 기술로서 인정해서 장애를 붙여주고 점은 기술로 인정하지 않아서 쟁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 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니은 받침. 그래서 아니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요 니은 히읗이네요. 이거는 아니 하다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게 동사의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아니 한다죠. 아니하 한다 아니죠. 아니하 한다면 하가 두 개가 겹치네요. 예, 그러니까 안 되고 아니 한다니까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희는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히읗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 하다 앞에 붙는 것, 뭐 하다나 먹다나 이런 거 동사 앞에 붙는 것은 아니 먹는다이기 때문에
아니 한다기 때문에 아니 먹는다처럼 아니 먹는다 이런 것처럼 니은을 결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아니하다죠. 그래서 동사 뒤에 수직 저기 부정하고자 하는 동사 뒤에 붙는다면 하지 않는다, 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 히읗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부정하는 서술어의 앞에 오면 아니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면 부정하는 서술어의 뒤에 오면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뒤에 걸로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별로 안 틀리는데 한국 사람이 정작 이렇게 바르게 써야 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참 이렇게 그 창피한 순간을 좀 많이 겪습니다. 예,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쓰지 않고 예, 하여간 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되와 되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걸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돼서와 되어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되어서라는 게 말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고, 되어고, 되어고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예,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다. 이거 되었다라는 게 말이 되죠? 이러면, 예,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이거 되어도록 말 안 되죠? 말 안 되면 그냥 되도록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을 때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요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앞에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되는 요 돼지의 되는 되 플러스 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요 어를 붙일 수 있으면 돼지의 되로 적어주시고 어를 붙일 수 없으면 그냥 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앞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제일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 어라는 게 종결어미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결어미를 꼭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안 돼. 요 돼지의 되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니까 저 종결어미 예, 사용될 때는 돼지의 되로 요걸로 써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서와 로서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자격을 얘기할 땐 로서를 쓰는 거고 도구를 얘기할 땐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 예, 대장부 로서 극간일의 거블레단 이거는 대장부의 자격이니까 로서가 맞겠군요. 자, 그 다음에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이거는 도구죠. 예, 도구니까 로서라고 그렇게 써야겠군요. 자, 그래서 로서는 자격이고요. 로서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로서, 도구, 수단, 예,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고 대장부 로서, 예,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건데 예, 쓰임새가 다른 거죠. 이렇게 용법에 따라서 달리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든과 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과든 배어든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음도 이게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든 같은 경우에는 든은 이제 선택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든을 쓰고요. 던은 과거의 의미일 땐 던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는 무관 선택이죠. 무관 선택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유관 선택이든 예,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무관 선택이든 어쨌든 선택은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든을 사용하고 요 든 대신 든가 든지 이런 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든가 든지 든 모두 다 든으로 써준다. 선택은 든으로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릴 때 놀던 곳인가요? 놀던 곳인가요? 이건 어릴 때 놀던 곳이죠. 과거에 예,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런 그 관형형 어미로 사용이 될 때는 던을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일 땐 든이고, 과거일 땐 던이다. 선택을 할 땐 든을, 과거를 할 땐, 나타낼 때는 던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뭐 발음을 사과던 배던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음도 잘못된 것이다. 표기가 든이듯이 역시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가 배든가 다 든으로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엔과 오엔이 있네요. 요거 보시면 웬일이니? 자,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웬 떡이냐? 앞에 거인가요? 뒤에 건가요? 많이 헷갈리시죠? 이것도 역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웬걸요? 이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이것도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다 우엔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떨 경우만 오엔을 쓰느냐 하면 왠지, 왜냐하면 이건 왜인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할 때만 오엔으로 쓰고 나머지 다 우엔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엔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다 써주시고 왠지 오늘은 왠지 뭐 기분이 뭐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오엔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때만 왜고요. 오엔이고 나머지 다 우엔으로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는데, 자, 요게 약간 쓰임새가 다르죠. 그런데 요게 너는 나와 틀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너는 나와 틀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거 정말 틀려요. 정말 틀리고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이게 이게 다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같다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서.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너는 나와 틀려 이런 말을 쓰는 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다른 거는 틀리다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단히 좀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단지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니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좀 더 문화적인 생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줬다와 쫓다 요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이제 따른다는 뜻이죠. 따른다는 뜻인데 요 줬다 같은 경우에는 뜻을 따르는 것이고 쫓다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쫓아가는 겁니다. 뭐 뛰어서 쫓아가든 뛰어서 쫓아가든 걸어서 쫓아가든 이렇게 하여간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 이런 거를 쫓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쫓다. 뭐가 맞나요? 이건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거군요.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앞에 추상적인 뜻, 줬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줬다입니까? 쫓다입니까? 이거는 뛰어서 쫓아가는 것이겠죠? 뭐 미행해서 쫓아가고 하여간 어쨌든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니까 쫓다라고 뒤에 걸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쫓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쫓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쫓다는 추상적인 뜻이고 쫓다는 구체적인 뜻이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와 더이가 있네요. 자, 요거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다이가 맞습니까? 읽는 더이가 맞습니다. 그 여자는 맞습니까?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네? 뒤에 게 맞나요? 자, 일단은 요 다이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다고해의 줄임말이에요. 다고해.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해 라는 식의 보고의 뜻이죠. 이렇게 보고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읽는다고해에 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읽는다고해 거기에 다 어가 사용되는 경우 없죠. 다고해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하는 것은 경치 정말 좋더라. 좋더라의 줄임말이에요. 좋더라. 그래서 더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고일 때는 다이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회상
회상일 때는 더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요게 뜻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뜻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더이를 써주시고요. 더라와 교체가 불가능하면 다이를 써주신다라는 것, 그게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래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쓴다.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가능하죠. 그러니까 더이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읽는더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로, 읽는다고의 해이 다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라를 그렇게 좀 구분점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거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띄어쓰기 문제예요. 는데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얘기할 때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데 소질이 있다.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자, 요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뒤에 에 있죠? 에를 붙여보세요. 조사 처속격 조사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시고요. 말이 안 되면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처속격 조사 에가 붙으면 요 대가 앞에 명사라는 거예요. 그 명사에 조사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명사가 아니라 체언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는 명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의존 명사일 때는 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말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대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띄어 쓰시는 거고요. 요게 에를 붙일 수 없으면 요 는데가 요 자체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하나의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말 안 되죠? 말 안 되니까 이거 니은데가 는데에 다르게 쓰는 이제 니은데가 그게 이제 저기 연결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되고요.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이제 대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르는이 대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띄어 쓰셔야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시고, 에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붙여 쓰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띄어 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예요. 대가 공간, 경우, 의미의 것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띄어 쓰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미로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애가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제가 설명을 직접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PPT는 여기까지. 네, 한글만 초보과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잘 배우셨죠? 자, 아까까지는 PPT로 수업을 했고요. 자, 외래어 표기법은 제가 좀 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프 있죠? 요게 옛날에 SUV 차량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다 지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외제차가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프가 상품명이었구나, 상품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차종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SUV 차량을 다 지프 차량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요 지프 차량을, 요거를,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 여러 가지로 적을 수가 있죠? 제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집,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지브,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프, 그 다음에 지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게 이제 표기에 맞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칙, 서고 외래어 있죠? 서고 외래어에서는 된소리 표기 안 된답니다. 서고 외래어 표기는 된소리 표기 없다. 된소리 표기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 다 탈락시켜 볼게요. 얘네들 이렇게 4개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i의 장음이잖아요. i가 길죠. 예, 지프 이런 식으로 i의 장음인데 요 장음일 때는 받침을 못 씁니다. 장음 아래서는 받침 못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받침으로 쓴 것 지워볼게요. 받침으로 쓴 것, 받침을 못 쓴다니까 받침으로 쓴 것이 잘못된 것들이죠. 얘네 두 개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개만 남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요 P 있죠? P는 뭘로 적습니까? 요거는 피읍으로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브 탈락 지프.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벌써 세 가지 규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고 외려는 된소리 표기 없다. 둘째, 장음에는 받침을 쓰지 못한다. 셋째, 피는 피읍으로 적는다. 라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프라고 써주셔야 맞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커피숍과 커피숍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규칙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오는 이제 규칙은 뭐냐면요. 요거는 받침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은 7가지로밖에 못 씁니다. 자, 뭐가 있느냐면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가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가지로밖에 받침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커피숍 피읍 받침으로 쓴 것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비읍만 맞아요. 피읍은 없죠? 네, 그래서 이 7가지로만 받침을 쓰기 때문에 비읍으로 쓴 앞에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러면 3번 파리와 파리가 있군요.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자, 서고 외래어에서는 된소리 표기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파리가 맞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이 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그것도 한 30년 정도 전 정도 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파리의 택시운전사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때는 옛날이고 물론 이제 이게 198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외래어 표기법이. 그래서 그때 199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파리라고 써야 됐습니다만 외래어 표기법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주차 때 말씀드렸어요. 가장 좀 현실과 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좀 덜 알려져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냐 파리냐 이런 것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파리가 맞고요. 서비스냐 서비스냐 서비스가 맞습니다. 발음은 서비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쓰는 건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적는 표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법이 아닙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표기만큼은 그렇게 정해진 대로 적어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로봇과 로보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로봇의 보 있죠? 보의 오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요 문제네요. 장음이면은 로보트로 적는 게 맞겠고요. 단음이면 받침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음이면. 그런데 로봇 할 때 그 오는 단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라고 적는 앞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음일 때는 받침을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단음일 땐 받침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로봇 티읕 받침. 로봇. 요 티읕 받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받침은 이렇게 7가지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봇 이렇게 시옷 받침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죠. 그때는 로버트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 훨씬 더 전에 만들어진 만화고요. 어쨌든 로버트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로봇이라고 써야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이번엔 테이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테이프. 그러면 요게 지금 테이프냐 테이프냐. 자, 요게 A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장음 있죠. 장음 뭐 이든 애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음일 땐 받침을 못 쓰는데 사실은 이게 I 플러스 I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연속이 될 때는 한마디로 받침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요 A 두 개죠. 모음 두 개일 때는 받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라고 뒤에 걸로 쓰는 거는 틀린 표기가 되겠어요. 앞에 거 테이프라고 적어야 맞겠습니다. 즉 그래서 장음에 준해서 이렇게 모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도 받침을 역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테이프라고 써주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프라이팬이냐 후라이팬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F 있죠? F 같은 경우에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나요? 히읗으로 적기로 했나요? F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F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다. 예, 그래서 후라이팬이 아니라 프라이팬이 되겠습니다. 요 피읍을 F를 히읗으로 적는 것은 어디서 온 습관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뭐 피읍 발음도 있습니다만 히읗 발음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을 외려가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요게 히읗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경향이 예, 그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패밀리 마트,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라고 적는다든지 페리오가 아니라 회리오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여간 이제는 뭐 일본을 꼭 거쳐가지고 외려가 들어오는 시대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는 표기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피읍이라는 표기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뭐 후라이팬이라고 발음은 그렇게 합니다만 쓰는 것은 프라이팬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프라이팬 그 앞에 게 맞아요. 자, 그럼 7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잉글리시와 잉글리쉬가 있네요. 자, 요거는 시냐 쉬냐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 예, 요 발음은 앞에 오면 슈라고 적고 뒤에 오면 시라고 적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가 아니라 잉글리시가 맞아요. 쉬라고 적으면 안 돼요. 리더십과 리더쉽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시. 예, 뒤에 오면 시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앞에 올 때 우리가 옛날에 뭐 그 아인슈타인이냐 아인슈타인이냐 시바이처냐 슈바이처냐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거다 앞에 온 걸로 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맞고요. 아인슈타인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오면 슈로 적는 거 요 발음 S를 길게 한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발음은 앞에 오면 슈로 적고 뒤에 오면 시로 적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쉬로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로 적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레저와 레저가 있네요. 자, 요 발음은 요게 요 발음이에요. 요렇게 요 발음. 예. 요게 자저 조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야저 조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차처초추 차 쳐 초 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떻게 적는 게 맞나요? 요거 다 발음 야저 조주 차처초추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간단하게 그렇게 위에 걸로 쓰는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아니라 레저가 아니라 레저가 아니라 레저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뭐 비전도 마찬가지죠. 비전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적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스 있죠? 주스가 아니라 주스라고 적는 요게 앞 위에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뭐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이 맞고요. 추파춥스가 아니라 추파춥스로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뭐 좀 더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추파춥스라고 이렇게 상표명에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외려 표기법에 어긋나는 표기고요.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아래 걸로 우리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위에 걸로 쓰기로 했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저가 맞는 거예요. 레지어가 아니고. 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디지털과 디지틀이 있네요. 자,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요, 이 자를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를 거꾸로 했을 때 이 발음입니다. 이 자를 거꾸로 한 이 발음. 자, 이 발음은 뭘로 적기로 했냐면 어로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 맞고 디지틀이 틀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이렇게 조선일보 그 인터넷판 이쪽은 디지털 조선일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 좀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이 맞는 거예요. 어라고 적어야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0번 컬러와 칼라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사각 발음이에요. 요 사각 발음, 사각 발음인데 요거는 어로 적기로 했어요. 어로. 그래서 컬러가 맞습니다. 칼라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색깔을 나타내는 컬러 요게 어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려 표기법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냥 외래어의 그런 표기 가지고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면 발음 가지고 쓰고 있나요? 발음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옮겨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영어로 이렇게 쓸 때 그 표기를 보고 이렇게 고쳐서는 안 되고요. 발음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그 한글로 그렇게 써줘야 맞는 외래어 표기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셉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컨셉을 잡는다 할 때 그 컨셉이에요. 그런데 컨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표기가 하여간
저기 컨셉이 아니라 그 뒤에 T가 있거든요. 뒤에 T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자를 붙여주는 게 일단 맞고요. 그래서 콘셉트냐 컨셉트냐 요 두 개의 말이 맞습니다. 컨셉이라고 쓰는 거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력검사 발음이에요. 어디로 뚫려 있나요? 예, 여기로 뚫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력검사 C를 거꾸로 한 요 발음인데요. 요거는 O로 적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셉트가 맞는 거예요. 컨셉트가 틀리고 콘셉트가 맞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보시겠습니다. 보트와 보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오우 발음이에요. 오우 발음인데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냐 하면 오우가 아니라 오로만 쓰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보트가 아니라 보트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울링 있죠? 옛날에 볼링 게임. 예, 그거 보울링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거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볼링이에요. 그래서 오는 오로만 적기로 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3번 뉴욕과 뉴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음이에요. 장음 표기인데 장음 표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장음 표기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뉴욕이라고 간단하게 적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옛날에 스포오츠 그러니까 스포츠를 스포오츠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일본 발음도 그 장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거 다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음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니까 뉴욕이라고 적어주고요. 오사카라고 적어주고 예, 그 다음에 스포츠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 장음을 표기하지 않는 그런 표기가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길이 있네요. 자, 요게 그 일본 그 표기거든요. 일본어 표기인데 일본 그 인명에 대한 표기입니다. 자, 일본의 그 저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네 글자를 보통 가지고 있죠. 성 두 글자, 그다음에 이름 두 글자 그래가지고 네 글자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국식 발음대로 한국식 한자음 발음대로 풍신수길, 이등방문 뭐 이렇게 또 적었어요. 예, 적었는데 예, 그 이제는 뭐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예, 그대로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 그렇게 그것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는 거예요. 풍신수길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이등방문 틀립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맞고 예,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을 부를 때는 그냥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들끼리 부르는 그 표기를 예, 그냥 맞게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식대로 그렇게 부르는 풍신수길이나 이등방문 이런 거는 다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이번에 공자와 쿵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한국에서는 공자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 쿵쯔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공자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쓰는 게 맞느냐, 쿵쯔라고 쓰는 게 맞느냐, 이걸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었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1911년을 이제 기준으로 했어요. 1911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의 혁명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중국이 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 전제 정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때를 이제 기점으로 그 순환이 일으켰죠. 이걸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공화정으로 그렇게 바뀐 그런 사건이 바로 1911년 신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중국은 좀 약간 뭐 고대 중국, 근대 중국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로 이제 현대 중국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인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죽은 사람 있죠. 1911년 전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옛날 표기대로 하고요. 그 공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이 이후에 죽은 사람은 1911년 이후에 죽은 사람은 바로 중국이 지금 부르는 그런 표기대로 그렇게 쓰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성룡이냐 청룡이냐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성룡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성룡이 아니라 청룡이 맞겠고 저울음파냐 주윤발이냐 이런 것도 주윤발이 아니라 저울음파로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911년을 신의 혁명을 일으켰던 순행이라는 사람, 손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손문이 맞느냐, 순행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도 1911년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어나느냐가 문제 아니라 죽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1911년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신의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웬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왜 공자라고 부르고 쿵즈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왜 다르게 부르느냐, 이게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주윤발이라고 부르고 저울음파라고 이렇게 따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주윤발이나 공자나 뭐 이런 게 이제 한국식 발음이죠. 한국식 한자음 발음이고, 그 다음에 뭐 쿵즈나 이렇게 뭐 저울음파나 부르는 게 이제 중국식 발음입니다만, 이게 달라진 이유가 한국이 변했을까요? 중국이 변했을까요?
예, 그래서 뜻밖의 중국이 변했어요. 중국이. 한국은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로부터 한자를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는데 그때 그 중국의 그 저기 수도 그 장안,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국의 시안입니다. 시안에 그 1500년 전에 중국 장안, 그 현재의 시안, 거기 발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은 되게 한자를 숭앙시 여겼기 때문에 발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 1500년 동안 발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수도가 이렇게 옮길 때마다 나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수도가 옮겨질 때마다 표준어가 되게 많이 급격한 변화를 겪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중국이 여러 번 이제 수도를 막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말이 오히려 바뀌게 된 거예요. 한국은 1500년 전 중국 수도 당나라 수도 장안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저 발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외래 표기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뒤에는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는 다음 주 초에 이렇게 이거 풀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3주차 때 뵙겠습니다. 자, 이 수업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요일까지 19일까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석 인정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